어떻게 불량까지 사랑하겠어. 그냥 안녕하세요. 로록 오케이 민성입니다. 오늘은 제가 어떤 오케이를 할 거냐면요. 보시다시피 아이패드 오케이를 할 건데요. 지난번에 아이폰 12를 사면 가장 먼저 뜯고 해봐야 되는 불량 점검 테스트를 알려드렸잖아요.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다들 아이폰 12에만 너무 관심이 있고 이 아이패드 에어 4세대도 새로 나왔는데 이 녀석한테는 그렇게 큰 관심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이 소외된 이 녀석을 오늘 제가 또 가지고 왔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똑같이 아이패드 사면 가장 먼저 확인해봐야 할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릴게요. 일단 제품을 켜기 전에 외관부터 살펴야 합니다. 우선 표면 스크래치나 여기 유격이 없는지 살펴봐야 하는데요. 아이패드 에어 4세대는 또 알루미늄 몸체거든요. 그래서 이 뒷부분이랑 옆면에 흠집이 엄청 많이 생겨요. 그때 알려드린 것처럼 똑같이 휴대폰 후레쉬나 이렇게 손전등으로 비춰보면서 스크래치를 보면 더 잘 보입니다. 유격이 가장 많이 생기는 부분은 아이패드 몸체겠죠, 아무래도. 어머. 그러니까 케이스랑 디스플레이 부분, 특히 애플 펜슬을 붙이는 이 부분에 유격이 가장 많이 생기는데요. 그래서 애플 펜슬을 붙이는 이 부분은 손가락으로 쓱 쓸어보시면서 특별히 튀어나온 부분이 없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. 애플 펜슬을 가지고 계시다면 붙였다 띄었다 했을 때도 특별히 튀어나온 부분은 없는지 다시 한번 체크를 해주세요. 그리고 뒷면에 있는 이 스마트 커넥터도 튀어나와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고요. 안 튀어나온 게 정상입니다. 디스플레이는 아이패드를 이렇게 뒤집은 상태로 평평한 바닥에 놔두시고요. 구석구석을 눌러보면서 아다리가 아니라 이 높이가 맞지 않아서 덜컹덜컹 거리진 않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. 그리고 휜 부분은 없는지 이렇게 A4 용지 같은 종이를 이 사이로 쓱 넣어보세요. 이때 이렇게 통과가 되면 잘못된 겁니다. 통과가 안 돼야 돼요. 다행히도 제 거는 통과가 안 되는 것 같네요. 여기 전원 버튼이랑 소리 버튼도 이렇게 눌러보면서 확인을 해보세요. 추가로 이번에 에어 4세대는 지문 인식이 되잖아요. 여기 전원 버튼에 지문 인식 센서가 있는데요. 귀찮지만 구입하셔서 이 지문 인식 바로 등록을 하셔서 이게 인식이 잘 되는지, 제가 테스트를 했을 때는 손가락을 완전히 엄지손가락이 이렇게 되지 않아도 살짝 이렇게 측면에서 지문을 대도 인식이 잘 되더라고요. 그래서 손가락을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테스트를 해보세요. 이제 아이패드를 켜보고 작동이 잘 되는지 봐야 되는데 가장 먼저 여기 설정에 들어가서 블루투스를 킨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에어팟이나 블루투스 이어폰과 페어링을 해서 잘 되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. 그 다음은 GPS인데요. GPS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. 구글 맵이나 네이버 지도를 이용하는 방법인데요. 지도를 켜신 뒤에 현재 위치 표시 버튼을 누르고 길거리를 걸어보세요. 다양한 지도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위에 두 가지가 가장 현재 위치를 표시하는 게 빠르기 때문에 가장 편하게 확인이 되더라고요. 조금 귀찮지만 밖에 아이패드를 들고 나가셔서 내 위치를 잘 작동을 하는지, 내 위치를 잘 인식을 하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. 다음은 카메라! 잘 안 쓰지만 중요한 게 또 카메라잖아요. 아이패드 에어 4세대에는 전면, 후면에 각각 카메라가 한 개씩 있어서 카메라 앱을 켜고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지, 이게 나의 못생긴 얼굴을 잘 찍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요. 사람 얼굴을 이렇게 갖다 댔을 때 이렇게 노란 네모난 박스로 내가 사람이다, 짐승이 아니라 사람이다, 이걸 잘 인식을 하는지도 보셔야 합니다. 초점도 보셔야 되고요. 마지막으로 동영상 모드도 짧게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10초 정도 아무 영상이나 녹화를 해서 내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는지 마이크 테스트 1, 2, 1, 2 하시면 됩니다. 마지막으로 스피커인데요. 아이패드 에어 4세대 같은 경우에는 총 4개의 스피커 홀과 2개의 스피커가 들어가 있는데요. 영상은 일단 아무거나 띄워주시고요. 먼저 소리 크기 버튼을 누르면서 음량이 위에 눌렀을 때 커지고 아래 거 눌렀을 때 작게 바뀌는지, 그리고 제어 센터에서도 이렇게 터치로 음량을 조절할 때 바뀌는지 보시고요. 한쪽씩 가려보시면서 양쪽에서 소리가 잘 나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.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유튜브에 스테레오 테스트라고 검색을 하시면 여러 영상들이 나오는데 여기 영상들을 보면서 왼쪽 소리가 나오는지 오른쪽 소리가 잘 나오는지, 소리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쑥 이동하는 거 뭔지 아시죠? 그게 자연스럽게 잘 되는지도 체크하시면 좋습니다. 당연히 이거는 아이패드뿐만 아니라 에어팟 사신 분들도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.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게 또 이 디스플레이인데요. 우선 여기 제어 센터를 열어서 화면 밝기가 정상적으로 바뀌는지 체크를 합니다. 그 다음에 아이패드의 잠금을 풀고 모서리 부분의 터치도 잘 되는지 이리저리 스와이프를 하면서 터치를 잘 확인을 해보시고요. 제가 아이폰 12 점검 영상에서도 알려드린 것처럼 이 디스플레이에는 수많은 엄청 많은 픽셀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. 그 픽셀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도 봐야 합니다. 빨간색, 녹색, 흰색, 검은색 이렇게 단색으로 이루어진 화면에서 하얀 점이나 검은 점이 나오진 않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데요. 가끔 빨간 화면인데 막 다른 색깔 점이 하나 띡 보이는 것도 있고 점 찍어 놓은 것처럼, 그래서 그것도 체크를 해보셔야 합니다. 한번 체크해볼까요? 마지막으로 빛샘 체크를 하면 되는데요. 빛샘 현상은 앞에 있는 유리와 빛을 내는 부분 사이에 유격이 있을 때 그 부분에서 하얀 빛이 이렇게 미세하게 새어나오는 걸 빛샘 현상이라고 합니다. 화면의 가장자리에서 가장 많이 보여요. 확인하는 방법은 밤에 이렇게 불을 다 꺼주시고 검은 화면을 켜서 밝기를 최대로 켰을 때 여기 모서리 한 부분이 특히 하얗게 보이는 곳이 있진 않는지 봐주세요. 만약에 있다면 빛샘 현상이기 때문에 교환을 받으셔야 됩니다. 자, 여기까지 아이패드 자체는 점검이 끝났고요. 이제 같이 준 구성품 중에 충전기를 꼽아서 충전 중에도
터치랑 잠금 인식, 지문 인식 이런 게 잘 되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. 제가 이런 불량 체크를 왜 꼭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요. 이런 기기들을 만들 때 일일이 하나하나 확인을 하는 게 아니라 100개를 쫙 만든 다음에 그 중에 대표로 한 10개, 5개만 꼽아서 불량을 확인을 한다고 해요. 그래서 아무리 잘 만들더라도 초기 불량은 반드시 나온다고 합니다. 아무리 가성비 좋고 잘 만들었겠지만 그래도 내 제품이 만에 하나 불량일 수 있잖아요? 그럼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. 이 돈이 얼만데, 그쵸? 애플은 14일 이내에 환불이 가능하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꼭 너무 귀찮다 하더라도 불량 테스트 하셔서 불량이면 교환을 받고 환불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오늘은 이렇게 아이패드 에어 4세대를 샀을 때 가장 먼저 해봐야 할 일, 초기 불량 점검 테스트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.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댓글로 마음껏 남겨주세요. 그럼 지금까지 이쪽에 민성이었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